자, 박 변호사님. 네.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자, 포항에서 노래주점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된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자, 밤에 전화가 옵니다. 예약을 좀 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전화가 왔고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여성 2명, 3명이 오는데 나이는 좀 어려 보이는데 2명은 실물 신분증을 가져왔고요.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략 21살, 22살 그러니까 04년, 05년생 정도 되는 걸로 보였어요. 만약에 20살이라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니까 신분증하고 실물을 또 검사를 하는데 예. 21살 이상 된다고 하니까 실물까지는 사실 확인 안 했다고 해요. 신분증 확인했지만 예. 또 술도 많이 마셨던 걸로 보였고 와서 양주 3병 시켰고 또 어이구야. 사장님 입장에 서비스 안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 5명 들어오고 나서 1시간 지나서 남성 1명 다시 더 들어왔는데 이 남성은 실물 신분증을 보여줬고 역시 21살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시간이 흘렀고요. 새벽 2시 반쯤이 됐을 때 여성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을 찾아야 된다며 ATM 위치를 물어봤고요. 예. 이 여성을 보내고 다시 1시간쯤이 지났을 무렵에 이번에는 노란 머리 여성이 또 뒤에 나와가지고 뒤에서 계산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 뒤에서 계산할 거다. 뒤에서 계산할 거다. 아, 약간 네. 쎄한데 이거. 그래서 이제 쎄한 느낌이 들어서 안 된다고 사장님이 이제 붙잡은 거죠. 노란 머리. 예, 노란 머리 여성이 나오고 뒤에서 계산할 거다. 사장님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는 한 남성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나간 사람이 계산 안 했나요? 아하, 이거 예, 물어보고 지금 남성 나오죠. 어. 그리고 계산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까 양주도 뭐 계속 시켰다 그랬는데 예. 먹고 마신 금액이 무려 71만 6천 원이었어요. 헉. 예, 황당한 일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남성이요. 지금 다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 오늘 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이요. 새벽 3시쯤 됐을 무렵입니다. 밤 12시에 이체 한도가 리셋되니까 그때 보내겠다는 의미였는데 서장은 이 자정이 지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한도가 막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요. 룸에 있던 일행도 모두 불러난 뒤에 돈 안 내고 가려면 실물 신분증 두고 가라. 모바일로 보여준 3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 신분증 맡겨놓고 가세요. 손님들은 아이고, 좀 믿고 보내주세요. 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하, 미성년자인데 괜찮으시려나?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이 신분증은 맞는 거냐가 맞대요, 계속. 아, 그냥 경찰 부르세요. 얘들 미성년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자애가 끝까지 자기는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도 보여준 적 없고, 우리가 검사한 적이 없대요. 경찰이 들어와서 CCTV 보여주세요 해서 저랑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해요, 경찰 앞이어서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플은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진짜 TV에서만 마치 처음 들어서 저도, 미성년자들 괜찮으세요? 하길래, 아, 내가 뭘 처벌을 받더라도 너희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아, 교수님 근데 아까 다 네. 확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란 머리 애가 분명히 아까 성인인 거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성인인데 제가 미성년자예요. 근데 제 미성년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밤까지 있었는데 이거 이러면서 사실상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손해시니까 일단 우리 보내주세요. 그럼 나중에 돈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와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사장님께서 아차 싶으셨던 게 아까 신분증 검사를 CCTV가 없는 룸에서 했다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딱 기재가 생기셔가지고 다시 신분증을 달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CCTV 있는 데서 다시 다 또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좀 남겼는데 네, 늦게라도 이렇게 찍으신 게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기 신분증을 찍다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 거 왜 찍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경찰 불러요. 사실 얘네 다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찰한테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이제 뭐 그냥 막 가는 거죠. 술도 취했고 귀찮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황당한 일은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경찰이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오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 신분증 검사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장님이 가장 억울하셨던 점은 분명히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도 속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제가 그걸 한참을 봤어요.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모바일 신분증 위조를 해서 사진을 이 포토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R코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웃긴 건 제가 QR코드를 확인했어요.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신분증 번호가 나오는 것까지 어플이 있는 거예요. 불법 어플이. 그래서 경찰이 보더니 이런 것도 있냐고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 요즘 저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 주점으로 출동을 한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하고는 요즘 포토샵으로 이 모바일 신분증 위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QR코드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사장한테 당부를 먼저 하더랍니다. 근데 사장이 확인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 신분증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창까지 눌러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바일 신분증이 SNS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앱이었고 이제 실제 모바일 신분증처럼 QR코드를 찍게 돼 있고 그 QR코드를 찍으면 사진도 뜨고요. 왜 우리 QR코드 사라질 때까지 남은 시간 뜨잖아요. 그렇게 시간 줄어드는 거 뜨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앱이었던 거예요. 사장도 너무 똑같아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일단 경찰, 남성을 제외한 여성 4명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요. 아이고. 다행히 이 사장이 신분증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서 사장님이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는 이 학생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바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여성 3명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바로 삭제를 했대요. 그래도 캡처본이 남아 있어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를 했고요. 근데 이 노란머리 여성 실물 신분증을 보여줬었잖아요. 이 실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서 이 증거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술값 어떻게 70만 원 술값.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값은 다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자, 먼저 일단 뭐 이 사장님의 좀 심경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이라고 속이고 경찰 앞에서도 신분증 없다. 사장님이 검사도 안 했다. 뻔뻔하게 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심지어 SNS에 주점에서 술 마신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사장님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 이 방송 직전에 여성 한 명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예. 죄송하다며 술값은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방송 직전에. 방송 직전에 입금은 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나머지 여성은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황이고 아이고. 다른 부모들은 연락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만 사장님은 무전취식 신고는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검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모바일 신분증 갖고 오면 QR코드를 꼭 찍고요. 오류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범죄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위조를 했어요. 맞아.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 성립하고요. 주민등록법 위반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어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되고요. 크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세 이상이잖아요. 예. 촉법 소년들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했던 행동이 본인들이 술 마시고 싶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큰일 때문에 났네. 그 부분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사장님은 행정처분 뭐 영업 정지나 취소 받지 않습니다. 법이 다행이네.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 위조나 변조, 도용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확인을 못했다. 이 사정을 확인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CCTV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영업하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호프집에 앳된 얼굴의 여성 손님들이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술부터 주문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술집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미성년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여성 손님들의 태도 돌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제 뭐 신고 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3명 다 확인을 신분증 낸 적이 없다.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걸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경찰에겐 신분증이 없다며 시치미를 뗀 손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었다는 호프집 사장.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방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비슷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진짜 이 열이 뻗치셔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네, 뭐 나도 이렇게 화나는 일을 겪었다라면서 바로 제보 주셨는데요. 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는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앳된 얼굴에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손님들이 왔으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신분증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르바이트생이 그 2명 신분증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일행인 여자 손님 1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추가 손님도 역시나 신분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뒤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우리 신고받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성년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자, 하지만 뭐 들으신 것처럼 뭐 신분증 검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안 쓰셨죠. 자,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분증 없는데요? 아니요, 아까 신분증 다 검사했는데 왜? 네, 이 손님들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는데요. 들어올 때는 분명히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와 놓고 경찰이 오니까 저희 신분증 없어요. 그리고 보여달라 그런 적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적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초 그 신분증 검사할 때 내민 그 신분증은 위조 신분증. 그렇습니다. 위조 신분증인데 이제 경찰이 왔을 때는 그 신분증을 이제 숨겨야 되니까 신분증 검사 같은 거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너무 당황해서 소지품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 경찰께 부탁을 했는데 경찰이 이거는 보호자만이 할 수 있어서 어렵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보자한테 경찰이 전화를 주셔서 이게 신분증 없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장님은 너무너무 이제 속이 막 답답하고 억울하신 거죠. 근데 CCTV를 뭐 녹화해 놓지도 않았고 이래서 정말 펄쩍 뛰고 싶은 그런 심정이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호프집 안에도 CCTV가 있는데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 이게 사각이었는지 안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너무나 이제 억울하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냥 동네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셨다면서요. 네, 뭐 거의 수사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불현듯 당시에 그 여자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러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럼 이들이 피우던 그 담배, 이 담배도 그때 그 위조 신분증으로 구입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동안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고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허. 그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게 밖으로 잠깐 나온 여자아이들이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사는 모습이 다 녹화가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보자분 사장님의 억울함은 풀린 겁니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사장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정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요? 일단은 잘 단속을 하고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출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은 무혐의 받고요.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를 받았고 매장은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는데 이유가 좀 다릅니다. 사장님은 저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 위조한 사람 2사람 그 사람 신분증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던 학생이 친구인데요 뭐 신분증 없습니다 했는데 그거 귀찮아서 확인을 안 했던 겁니다. 어차피 2명 친구는 그렇죠.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확인 다 했냐니까 확인 다 했다라고 얘기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을 했으면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은 무혐의고 결국은 이 알바생은 뭐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기소유예가 됐고 원래는 영업정지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행정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억울하니까 결국 10일 최종적인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고 미성년자들은 이거 도용이죠. 위조죠. 이 친구들도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 하나 때문에 얘네들도 처벌은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위조 때문에 원래 처벌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에 의해서 또 다른 정말 이 억울한 일을 겪은 술집 사장님 케이스가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믿었던 직원의 발등 찍혔다. 자, 휴무날이던 직원이 집에서 안 쉬고 친구를 데리고 그 술집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문제가 또 펑 터졌어요. 네. 술집을 운영하시는 제보자는 평소 때도 이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하는 거에 너무 예민해서 항상 직원들한테 신분증 검사 꼭 해라, 신분증 검사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제 이 음식집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한테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랑 같이 왔으니까 신분증 검사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직원은 여기 직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네. 그러고 이 직원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앉아서 소주를 6병 먹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조금 있다 경찰이 미성년자 단속을 온 거예요. 예. 바로 이 직원의 친구라는 사람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직원 친구라는 사람이 빠른 연생이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빠른 연생 미성년자 부모,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술 먹다 걸린 직원의 친구는 사실 미성년자인데요. 그럼 경찰에서는 미성년자를 임의동행해서 지구대 가가지고 진술조서를 받거든요. 그냥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받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제보자의 친동생이 지구대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구대에는 그 미성년자의 엄마가 와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그 부모한테 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친동생을 본 거예요. 보더니 뭐라 했냐면 미안하다 보통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죄송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리 갖고 뭐라 했냐면 우리 애가 비록 빠른 연생이지만 회사도 다니고 있고 급여도 받고 또 4대 보험도 들고 있고 회사에서 회식도 한다. 당신 같은 술 안 먹겠어? 이렇게 오히려 그 제보자의 친동생을 나무라고 혼냈다고 합니다. 이 술집 사장님이 그 선생님 그 딸내미 때문에 우리 영업 정지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 회사 잘 다니면서 회식도 하고 술도 먹는데 왜 우리 애가 잘못이에요? 라고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같은 시간 제보자는 급하게 가게를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끝냈는데 자, 여기서 더 큰 충격,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좀 아무래도 이제 영업정지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는 좀 약간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왜 그랬냐고 이제 통화하던 와중에 보니까 이제 주변 소리가 좀 약간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이 미성년자였던 친구가 이제 훈병 조치를 받고 다시 경찰서 앞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해장국집 가서 이제 다시 술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성은 하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재차 물어봤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술이 넘어가냐? 자, 이겁니다. 남의 영업장 지금 박살을 냈어요. 걸려가지고. 그래놓고 지들끼리 또 경찰서에서 훈방되고 나서 야, 우리 회파나 풀러 가자 하면서 또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 지구대에서 나온 지 2시간 만에 직원이랑 그 친구가 또 근처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아마 자기들끼리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오늘 일진 왜 이렇게 써놨냐? 오늘따라 소주 왜 이렇게 다냐?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그 해장국집으로 달려가서 도대체 이번엔 또 술 어떻게 먹은 거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의 미성년자 친구가 너무나 뻔뻔하게 사촌 언니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사실 직원이 더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가게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보자가 전해 들은 이 직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 진짜요. 자, 그런데 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장님이 되게 센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원래는 첫 번째 이렇게 미성년자 했을 때는 영업 한 달 정지가 되고요. 두 번째 적발되면 3개월 정지되고 세 번째 적발되면 이제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 가게 문을 닫아야 그렇죠. 되는 영업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인데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겁니다. 왜요? 말이 되냐고 본인이 고민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존 업장을 인수를 하면서 영업 승계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 정지 기록까지 같이 승계를 받았던 겁니다. 원래 기존 그렇게 되나 보죠? 업장에서
원래 저런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기존 업장에서 벌써 미성년자 때문에 한 달 정지를 받고 그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지금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영업 정지를 받고 지금 만약에 한 번 더 걸리게 되면 폐업의 위기에 처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 직원이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직원에게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